플러터 앱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데이터를 클래스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맵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비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Dart 앱을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Dart create data class를 입력해서 Dart data class라는 앱을 만들겠습니다. Dart data class 폴더로 이동한 후 VS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빈 폴더로 이동해서 필요없는 import 스테이트먼트를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메인의 아규먼트와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도 삭제하겠습니다. 리모트 API에서 다음과 같은 JSON 스트링 형태의 person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합시다. 그 데이터를 person string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id는 1, name은 존도, 이메일은 johndo@gmail.com입니다. 그러면 1차로 이 JSON 데이터를 Dart convert 패키지에 JSON 디코드 또는 JSON.decode를 이용해 맵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걸 위해 우선 Dart convert 패키지를 임포트합니다. person string 변수에 JSON decode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person JSON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person string의 runtime type과 person string 자체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erson JSON의 runtime type과 person JSON 자체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person string의 runtime type은 string이고 person JSON의 runtime type은 map입니다. map은 Dart의 데이터 타입 중 하나입니다. 이 맵 데이터를 앱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클래스로 변환을 합니다. 맵 데이터를 클래스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멤버 변수를 선호하는 것 외에 컨스트럭터도 만들었습니다. P1이라는 person 인스턴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id는 1, name은 존도, 이메일은 johndo@gmail.com입니다. P1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nstance of person이라고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실제 오브젝트인 P1 인스턴스에 대해서 주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멤버들의 값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아규먼트들 이름 그리고 아규먼트 밸류가 출력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맵 데이터를 클래스 인스턴스로 변환시키는 기능도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From JSON Factory Constructor를 만들겠습니다. From JSON Factory Constructor는 맵 타입 데이터를 person 인스턴스로 변환을 시킵니다. id 아규먼트의 값은 JSON ID, name 아규먼트의 값은 JSON name, 이메일 아규먼트의 값은 JSON 이메일입니다. null away 오퍼레이터는 세이프티를 위해 사용했고 값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디폴트 밸류를 줬습니다. 리모트 API에서 다음과 같은 JSON 데이터를 받아왔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Dart convert 패키지의 JSON decode를 이용해서 맵 데이터 JSON으로 변환시킵니다. 다음으로 person.fromJSON을 이용해서 P2라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든 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브젝트로 변환된 후 보기 좋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맵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toJSON 메소드도 자주 사용됩니다. 앱을 만들다 보면 기존 오브젝트의 일부 멤버만이 바뀐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copied 함수도 자주 사용됩니다. copied 함수를 사용하면 변경하고자 하는 아규먼트만 제공하면 되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 id가 null이면 기존 id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class instance, 즉 오브젝트 간 equality를 체크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멤버를 가지는 두 개의 인스턴스 P3와 P4를 만들고 두 개가 같은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3, P4 둘 다 id는 3, name은 everest, 이메일은 everest@gmail.com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alse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오브젝트 이퀄리티는 referential equality입니다. 즉 메모리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오브젝트는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referential equality를 사용하게 되면 방금 만든 두 개의 인스턴스는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P33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P3를 어사인한 후에 두 오브젝트가 같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referential equality를 사용하기 때문에 P3과 P33은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두 인스턴스의 멤버가 같다면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앱에서는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멤버가 같으면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트에서는 오브젝트 이퀄리티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오브젝트의 이퀄리티 오퍼레이터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퀄리티 오퍼레이터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identical 펑션은 두 오브젝트의 referential equality를 테스트합니다. identical이 true를 return하면 더 이상의 비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true를 return합니다. 다음으로 비교 대상 오브젝트가 person 타입이고 runtime 타입이 서로 같고 모든 멤버들의 밸류가 같으면 true를 return합니다. 다음으로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이제 P3와 P4가 같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true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equality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person 클래스의 경우 멤버 베리어블이 전부 primitive 타입이었습니다. 만약 멤버가 primitive 타입 외에 list, set, map, deeply nested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멤버 비교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클래스의 멤버가 list, set, map 등의 nested 데이터일 경우 멤버가 같을 경우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deep equality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에 클래스의 멤버가 늘어나고 멤버 자체가 또 다른 복잡한 데이터 구조일 때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수동으로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도와주는 툴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VS Code 익스텐션과 패키지가 있습니다. Data Class Generator라고 VS Code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Data Class Generator 익스텐션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퀄리티 관련해서 클래스 멤버가 네스티드 데이터일 경우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퀄리티를 위해서는 equatable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Data Class Generator 익스텐션은 equatable과 함께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면 Data Class Generator 익스텐션과 equatable 패키지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